안녕하십니까. 전자공학 응용실험 어윤선 교수님 월분반 8조 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모스펫을 이용한 오디오 앰프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적 및 동기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회로에 입력되는 전압이 스피커에 곧바로 연결되면 출력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모스펫을 이용한 커먼 소스 증폭기 회로와 소스 팔러 회로를 응용하여 마이크의 입력을 증폭시켜 스피커로 출력하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고려한 것은 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이즈를 줄이는 것과 선형 증폭을 하도록 회로를 바이어싱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커먼 소스 증폭기입니다. 드레인에 DC를 인가하고 게이트에 신호를 인가하는 커먼 소스 증폭기입니다. 이때 전압 이등은 -GM-RD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게이트에 소신호가 인가되면 기울기만큼 증폭된 신호가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은 볼티지 디바이더입니다. 하나의 전압원만으로 모든 모스펫을 바이어싱 할 수 있도록 볼티지 디바이더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회로의 경우 V1 곱하기 R2 나누기 R1 플러스 R2의 전압이 게이트의 DC 레벨이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는 1kΩ과 2kΩ을 사용하여 4V가 게이트의 DC 레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 과전류 방지를 위해 RG를 달았습니다. AC 볼티지를 직접적으로 게이트에 인가하게 되면 과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저항 RG를 넣어 과전류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때 전압 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커플링 캐패시터와 RS입니다. 5mV와 10kHz인 스몰 시그널을 인가했을 때 실제로는 완벽하게 유도된 신호를 인가하기 어렵습니다. 즉 4.9에서 5.1mV 정도의 신호가 인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베리어블이 이 임펄스 성분일 때 해당 신호의 낮은 주파수 성분을 억제함으로써 스몰 시그널 게인을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커플링 캐패시터를 달아주면 DC 시그널은 막아주고 AC 시그널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캐패시터는 유한한 값을 가지므로 아이디어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커패시턴스 값은 무한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DC 시그널을 차단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저항 RS를 추가하여 DC 인풋의 볼티지 게인을 낮춰 DC 베리어블이 증폭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패스 캐패시터입니다. RS에 의한 AC 시그널의 손실 방지,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이용해 RS가 DC 게인만 줄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캐패시터 값은 무한이 아니므로 충분히 큰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이 회로에서 DC 게인은 다음과 같고 AC 게인도 나와 있습니다. 다단 증폭기입니다. 높은 전압 이득을 원한다면 높은 RD 값을 사용하면 될 것 같지만 모스펫을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시키기 위해 너무 높은 RD 값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공통 소스 증폭기의 전압 이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 증폭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의 영향을 받아 신호의 전달성이 결정됩니다.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입력 임피던스가 크고 출력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신호의 전달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력 임피던스가 크고 출력 임피던스가 작아야 신호의 전달성이 좋아집니다. 다음과 같이 소스 증폭기는 입력 임피던스는 R1과 R2 값을 크게 만들어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 임피던스는 줄이기 위해서 RD와 RS 값을 줄여야 하는데 이 저항을 줄일 경우 앞서 해당 저항을 도입한 장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로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즉 입력 저항이 작은 스피커 회로의 전압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력 임피던스는 크고 출력 임피던스는 작은 회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스 팔로우 회로를 이용합니다. 소스 팔로우의 전압 이득은 약 1로 R5와 R6를 크게 하여 입력 임피던스는 크고 출력 임피던스는 GM분의 1에 의해 작게 되므로 신호의 전달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각 서킷의 출력단에서 다음
킷을 바라보는 입력 저항이 매우 커지도록 하기 위해 커플링 캐pacitor를 삽입하였습니다. 전체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로는 볼륨이 너무 커서 저희의 PSpice 버전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통 소스 증폭기 2개와 소스 팔로워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소스 증폭기 2개가 연결되어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0.01V의 입력 파형이 약 5V로 출력되어 500배 정도 증폭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먼 소스 증폭기와 소스 팔로워입니다. 부하 저항의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수입이 소스 팔로워를 통해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 결과 회로가 입력받은 특정 신호를 증폭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작은 입력에도 유효한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바이오싱 과정을 통과했음에도 회로의 노이즈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법은 단순히 마이크, 디바이스, 스피커의 증폭에 쓰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필터를 통과하며 작아진 신호를 증폭하는데, 회로 분야에서는 센서들의 작은 출력값을 증폭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오디오 앰프 회로가 다양한 분야에서 증폭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빨간색 선이 VCC, 검은색 선이 그라운드, 파란색 점프선이 입력신호, 갈색 점프선이 출력신호를 뽑는 노드입니다. 다음은 오실로스코프의 측정 화면입니다. 39mV의 입력 시그널을 넣었을 때 2.33V의 출력이 나왔습니다. 이때 회로를 보게 되면 출력 파형의 아래쪽이 잘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리니어한 영역이 좁기 때문에 일부 넌리니어한 증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증폭기로서 성능은 저하되었지만 한 주기의 타임 도메인에서 넌리니어한 부분이 좁음으로 이에 대해 평균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대부분 리니어한 증폭으로서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텀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마이크를 통해 입력받은 신호를 증폭하여 스피커로 출력하는 오디오 앰프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함수 발생기를 통해 성인 남성의 평균 목소리 주파수인 100에서 150Hz를 인가했음에도 소리가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피스파이스를 이용해 주파수에 따른 전달 특성을 확인한 결과 고주파를 잘 출력하는 하이패스 필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함수 발생기를 통해 4kHz의 신호를 인가하여 시연하였습니다. 주파수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다른 영상입니다. 함수 발생기를 통해 인가된 신호를 스피커에 연결했을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출력 신호를 스피커에 인가했을 때 훨씬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할 분담 및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단계별로 배우는 전자회로 실험, 마이크로 전자회로, 세드라 스미스 칠판, 그 다음 전자회로 2 수업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